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한번 나왔습니다. 스카구헤이의 아타미 살인 사건이 저작권이 불발이 되고 나서 왜 불발이 됐냐면은 저거죠. 스카구헤이 사무소 쪽은 스카구헤이 사후에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15년 정도가 됐는데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대본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일종의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그의 확연한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길 바란다 라고 였는데, 나나 드라마투르기를 하려고 했던 의태기의 생각은 이건 우리한테 완전히 정권을 줘야 된다. 스카구헤이는 구치다타이라고 하는 즉흥적인 배우의 언어를 통해서 극을 구성하고 집필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정신을 이어받다고 한다면 아타미 살인 사건은 반드시 어떤 즉흥극과 워크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굳혔어요. 근데 스카고의 사무소 쪽은 같은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접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시국에서 뭘 찾을까 생각했던 것이 극단 신세계의 말 잘 듣는 사람들, 영화 컴플라이언스로도 제작이 되었죠. 2000년도 초반인가 미국의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그것이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그 바쁜 매장의 환경을 이용을 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 미성년자를 지목을 해서 그 여자를 점원을 비롯한 그 직원들이 가해하고 가학하는, 결국 성폭력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 보이스피싱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극단 신세계가 낸 희곡에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적절하다. 근데 극단 신세계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어로 번역된 극이기도 하고 이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희곡적으로 대단히 완성도가 있는 희곡이라기보다도 메시지가 뚜렷한 희곡이어서 어떤 스토리의 완성도보다도요, 혹은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복잡성이나 입체성, 일관성보다는 메시지가 뚜렷한 작품이어서, 메시지는 단순하게 이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스스로 주체적으로 의심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해보자.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도 가해자가 혹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확고해서 이것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극단 공작소에서 올해 2025년에 여름에 해야 될 작품으로서 그랬죠. 근데 또 막상 이걸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극단 신세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답이 왔고, 그래서 저작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작비하고 상응해서 저작권을 징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가 가령 미국의 한국의 어떤 작품을 수입해서 온다라는 개념보다도 운동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근데 극단 공작소가 스튜디오 공작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한국식 연기 방법에 의한 한국적 연기의 구현인데, 한국적 연기란 무엇일까?에서 저는 지금 한과 흥이 비빔밥처럼 섞이는 연기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죠. 근데 이 극단 신세계의 연극을 유튜브에서 아카이브로 쭉 보니 희곡에서 나타나 있고, 이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등장인물들 연기하는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었던 대표작 단 그래요.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을까? 뭔가 피해 의식이 있고 억눌려 있고 강압적인 거에서 스프링처럼 용수처럼 좀 터져 나려고 하는데 그걸 뭔가 막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나고 무엇인가 휩쓸려 있고 응어리져 있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응전하고 울고 폭발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위축되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인간관계 신뢰가 무너졌고 하지만 거기서 또 어떤 미래와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고 연대 의식을 중요시 생각하고 공동체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또 전체주의는 극명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한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지 않는 아직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옳다고 부르짖고 이것이 아주 첨예하게 일종의 심리적 내전이죠.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일본이라는 이 평화로운 그 조용한 곳에서 멀리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배우의 몸을 통해서 발현하고 싶다. 일본 배우의 몸을 통해서 일본 배우들은 카타를 중요시하고 일종의 보면은 여기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나라이죠. 명령에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복종하고 그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심하지 않죠.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 섬나라 사람들에서 한번 뿌리 깊게 의심을 해보자. 이것이 당신의 생각인가? 그렇죠. 아니모를 내가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그만뒀는데 뭐 다나카상과의 갈등도 큰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근데 다나카상은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전형적이고 뿌리 깊은 전체주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나카상이 나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는 내가 다나카상한테 던지는 질문들. 그래서 다나카상 생각이 뭡니까? 다나카상의 생각은 뭔가요? 라고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고 불쾌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사장이 정한 회사의 룰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다나카상이 바뀌지 않는 큰 어떤 생각의 뿌리여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부딪힘이 되어서 또 회사의 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박사를 하러 가고 싶다. 모교에서 박사하고 싶다. 한국말로 부딪히고 소통하고 공부하고 글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한국행을 지금 박사는 한국에서 하지만 이렇게 스튜디오 공작소를 꾸준하게 여기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굳혀가고 있어요. 자, 얘기를 돌아가서 희곡 말 잘 듣는 사람들이 한과 흥이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곡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에 대한 것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극단 신세계의 발자취를 쭉 보니까 김수정 작가 겸 대표를 위시해서 이 극단 원들이 일종의 1960년대, 70년대 동인제 극단 같다라는 느낌이 좀 났어요. 혹은 마당극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그다음에 마당극과를 결합시켜서
연극으로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연극을 통해서 먼저 나를 바꾸고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 현재 지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게 왜 불편한가? 불편한 지시를 목도하자. 이런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운동의 성격이 일본에서 이 공연을 통해서 가능한가? 제로입니다. 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운동의 성격을 배제하고 카타만 빌려서 올 것인가? 근데 그런 카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카타라고 하면 이제 그 희곡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틀, 유형, 분위기, 무드 이런 거를 차용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최선이다. 그래서 일종의 무대 위에 판타지를 심어주자. 그걸 체험함으로 해서 이들 안에 있는 한과 흥이 발현돼서 결국 구현되고 그것이 연기로서 승화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희곡이 도착할 테니까 그 희곡을 배우들이 읽게 하고 이것이 어떤 운동적 성적을 이것이 일본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될 텐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대표고 내가 리더긴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 결정은 또 내가 하게 되더라고. 한 사람의 똑똑한 리더가 한 사람의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진 못하지만 신념은 있는 사람이니까 소신과 신념을 가진 리더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